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적 선수 루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외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살리바, 크리스티 브란트, 이스코, 디오 코스타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질은 얘기하기 좀 힘들다. 그래? 나는 이제 뭐 아니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니까 우리 전에 다 쳐냈잖아요. 외질은 저희가 어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좀 민감한 분도 많기도 하고 어쨌든 외질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크로스 체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그러면 외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질은 뭐 이적 루머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출전 루머라고 해야 되나? 그쵸, 출전 루머죠. 일단 외질이 이제 얘기를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봤을 때 특정 조건일 때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네. 저희가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일단 그 저희 농구로는 슬롯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뭐 콜라 나갔으니까 농구로는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콜라랑 소크라티스랑 무삽 셋을 길 쓰고 겨울에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두 자리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영입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입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농구로는 어떻게 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아스날의 겨울 이적 시장 이제 정책을 얘기할 때 중앙 미들 공격수 2명은 영입을 하려고 한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농구로는 2명은 나가야지 그쵸. 두 자리를 저희가 영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소콜 3명은 꼭 반출을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명이 이제 영입이 돼요. 농구로는 자리가 남습니다, 하나가.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외질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영입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여기까지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농구론 셋이 다 나와가지고 농구론 세 자리가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이 1월 말까지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1월 마지막에 아마 외지 등록 카드를 꺼내 들겠죠. 요 경우 아니고는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미켈도 조금 재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트레이닝에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물론 실전과 다르겠지만 선수한 신뢰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당장 뭐 1월 중순에 등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뭐 갑자기 뭐 윌록이나 주주 부상당해서 그 자리에 쓸 선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는요. 어쨌든 외질의 팀 내에서 뭐 트레이닝 평가는 좋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좀 외질은 뭐 기회가 되면은 써보자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인데 그쵸. 당장 이제 이런 뭐 농구로운 문제 때문에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약간 기적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기적적으로 농구로운 자리가 하나 남았을 때 그리고 미드필더가 영입이 안 되었을 때 외질이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는 기적을 한번 경험했어요 이미. 아우, 우리는 기적을 한번 경험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그때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할 때 얘도 거의 잘린다고 봤거든요. 미켈이 잘리는 줄 알았는데 진짜 분위기 그 최시전 전까지 겁나 흉흉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뭐 하늘이 도운 건지 갑자기 그 선수단 내 가장 큰 적폐 세력이 없어지고 역병으로 쓰러지고 역병의 영향으로 안 나오고 선수단이 화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한번 이렇게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외질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외질 와서 한번 중앙 공미 자리에서 한번 털어주고 또 오른쪽 윙도 뛰고 좌측 윙도 뛰니까 뭐 제로톱도 가능하고 공격적으로 한번 재능 발휘해서 팀하고 좀 아름다운 이별. 솔직히 재계약은 힘들어 보여. 그렇죠. 마음이 서로 그렇게 상했는데 재계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월 말에 기적적으로 등록이 돼서 하반기 캐리하고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이별. 레전드로 아름다운 이별. 근데 사실 이거만 얘기해. 그 미켈이 사실 외지를 등록해서 이거를 써서 성공을 한다. 그럼 미켈이 명장이에요. 뭐냐면은 그 레브드 실패한 외지 삼선. 지금 약간만 새로운 얘기인데 맨날
언급을 안 하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들 기억상이 잊혀졌는데 레브가 한때 독일 국대에서 이제 4-2-3-1이거나 이래가지고 그 삼선 미드필더로 포병을 했다가 대차게 말하고 개까였었어요. 근데 외질은 본인은 아 그 포지션 싫어 이런 건 알고 도전해보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켈이 만약에 등록을 해서 이 자리에 외질을 써 성공을 한다. 그럼 미켈은 명장이야. 그럼 미켈은 그러면은 명장이야. 지금 트레이닝에서 공격형 미들 외에도 네. 그 삼선 외질로 시험을 해보곤 있긴 하다.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만약에 만약에 외질을 등록을 해서 외질을 등록해서 그 자리에 쓸 수도 있다. 네. 왜냐면은 미드필더 자리 영입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되면은 없으니까. 뭐 논리는 맞는 말이네. 근데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건 맞고, 근데 그 자리에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다. 이미 모른다. 내부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외질은 뭐 어쨌든 이제 왼쪽에 나온 대로 이러한 조건을 갖춰줬을 때 이제 저희가 외질을 1월 말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기분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선수 살리바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살리바는 일단 뭐 구단과 미팅을 가졌다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얘기도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살리바 현재 뭐 폼이 어떤가요? 좀 일단 늘 얘기하지만 11월까지는 완전 최악이었어요. 11월까지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아예 리저브 경기도 거의 못 나오다시피 했었고 11월 달부터 리저브 경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11월 때는 뭐 어제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저 이제 막 거의 사랑구실 못 하고 경기 중에 멍 때리고 이상 갑자기 개테크레가 퇴장 나오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성인 레벨에서는 쓰기에는 좀 위험 부담도 크고 어쨌든 폼도 뭐 아니 뭐 그냥 저냥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둘이 이제 미팅을 했으니까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수 본인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다시 조금 성공하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잉글랜드에 임대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잉글랜드에 임대 이적인데 대신에 출전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어리그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하부리그가 얘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 그건 거고.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는 니스랑 생테티엔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단도 좀 이건 꺼려하고 이제 선수 본인도 제대로 잉글랜드 남고 싶어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출전이 보장이 되는 잉글랜드 클럽으로 임대를 뭐 서로 이제 원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적은 좀 확실히 이적료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적 얘기를 저희가 왜 넣냐면은 지금 계속 기사들에서 뭐 아스날이 뭐 그냥 살리바 다시 팔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시 팔기로 한 건 아니에요. 단지 네가 정 이적을 원한다면은 가도 좋다. 이거 단 이적료는 맞아야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 이건 거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래서 출전이 보장되는 잉글랜드 클럽 내의 임대를 뭐 가장 원하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팔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적료는 맞아야지 우리가 너를 다른 클럽으로 팔 수 있다. 이 정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프랑스 클럽 2개, 생테티엔하고 니스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프랑스 쪽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리바는 어쨌든 뭐 프리시즌 때 그렇게 잘했다고 하니까 이거 난 써보고 싶어. 근데 지금 사실 아니 뭐 내가 써보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긴 하지. 그리고 살리바 입장에서도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말이 겁나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리바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윌록이나 이런 애들도 출전하는 퍼스트팀 트레이닝도 못 하고 있어요. 합류 트레이닝 거의 주기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코칭 스태프에서는 올 시즌은 퍼스트팀을 쓸 수 없다라고 결론이 거의 났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를 가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살리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수 라이언 크리스티입니다. 일단 크리스티가 어떤 선수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포지션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이고 중앙 미드필더인데 좌우 윙도 소화 가능해요. 왼발잡이고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포지션 소화 가능하고 뭐 킥이 나쁘지 않아요. 왼발킥이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라이언 프레이저 이제 왼발 버전이자 그 찰리 아담의 약간 찰리 아담 되게 정적이잖아요. 찰리 아담 되게 정적인데 얘는 조금 동적인 좀 많이 활달하게 움직이고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러니까 킥은 뭐 적당한 수준인데
네. 그렇다고 되게 모험적인 패스를 하는 친구는 아니고 네. 그냥 뭐 적당히 찰리 아담보다는 좀 더 많이 움직이면서 안정적으로 볼을 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다. 막 창의적인 패스하고 그런 네. 타입은 아니고 이청용 결정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기복왕이에요. 진짜 잘하는 날에는 야씨 스코틀랜드 리그 이런 놈이 있어? 이러는데 못할 때는 왜 이런 정도로. 패스 머신인데 기복 왕이면 이건 좀 심각한 네. 거 아닌가?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 챔피언십 노카트 음. 기복 잘할 때는 앙리인데 못할 때는 티에리인 그 친구. 일단 뭐 찰리 아담을 얘기했으니까 혹시 태클도 찰리 아담처럼 하는지. 그거는 스코틀랜드 애들 정특이고. 스코틀랜드 종특으로 기본적으로 네. 그 정도 태클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뭐 예상되는 이적료는 현재 한 1,000만 파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000만 파운드 내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 친구가 지금 계약 기간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고 2020년 6월까지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아예 나는 셀틱에서 이제 계약 연장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더 큰 물로 네. 가겠다. 약간 이런 상태라서 이적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이적료는 비싸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스날과 딱히 뭐 길리키가 막 나던 선수는 아닌데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결국 에이전트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뭐냐면은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사실 그 에두가 그 기본 유럽에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인 장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우라가 결정적으로 막판에 막 부상한 것도 사실은 주니어 페르남부코랑 친하다 보니까 그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뭐 에이전트랑 했던 것도 사실은 키아를 통해서 유럽에 기반이 없으니까 유럽에 기반 있는 자기 지인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겨울 이적 시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언 크리스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링크가 난 거고, 왜냐면 아스날 이미 다 뿌려놨으니까 야 우리 미드필드 살 거야 에이전트도 물어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에두는 아마 에두가 있는 당분간 한 1, 2년간은 계속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되는 이적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에두 자체가 유럽에 기반이 없으니까. 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이전트 명함 돌리기로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근거는 일단 이 친구 에이전트가 티언의 에이전트랑 되게 친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에이전트 간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아스날이 현재 이제 미드필더를 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적 기간도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이적료도 좀 싸기 때문에 야 너네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데려가지 않을래? 그쵸.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선수도 똑같이 미드필더인데요. 브란트. 네, 제 최애 율리안 브란트. 갑자기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는 투엘과 연관되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좀 그게 아니었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좀 그게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메르데사커의 추천으로 네. 브란트가 뭐 아스날 리스트에 업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된 거죠? 그 결정적으로 리스트업 요게 맞는데 메르세사커가 지금 사실은 미켈, 에두, 메르세사커 얘 셋이서 아스날 이적 시장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이 더 교류도 많고 이런 상태인데 메르세사커가 브란트를 추천한 게 맞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메르세사커랑 브란트 에이전트가 같아요. 에이전시가 같아요. 같은 에이전시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에이전트도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 정확한 건 아니고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에이전시가 같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메르데사커가 뭐 이제 지켜보던 선수여서 이적 시장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줬고,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좋은 점은 같은 에이전시다 메르테랑.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겨울 시장에서 네. 이적이 일어날 건지는 솔직히 저는 이게 현재까지 정보로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뭐 댓글에도 많이 보이지만 폼이 브란트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츠 지금 잘리긴 했지만 보츠볼에서 보츠인가 아닌데? 일단 파브- 도르트문트 파브리안- 내에서 파브리안나 보츠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도르트문트 내에서 그 지오바니 레이나 그다음에 특히 정확하게 이제 주드 벨링엄이 팍 터지면서 좀 많이 출전 기회를 못 얻은 상태였고 전술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았었어요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주전 경쟁에서 밀린 상황이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폼도 떨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계속 좀 불만이 쌓이는 상태고 그 보르세 입장에서도 어제 초크가 인터뷰를 했지만 예전 같아서 뭐 산초나 이런 거 쓰면 1억 내 이게 배짱 부렸는데 나 아직 아스날에서 들은 거 없는데 이렇게 하셔도 약간 못 판다 이게 아니에요. 단지 요게 맞으면 그러니까 돈이 보통 맞아요. 이제 아예 안 팔면은 네. 얘는 우리 팀의 뭐 최애 뭐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못 판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뭐 루머가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없어. 사오심 연락해. 연락해라 약간 이 느낌이었거든요. 네, 기사가.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 소스로도 좀 뭐 기자님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소스 알아봤는데 그 도르트문트 자체가 사실은 브란트를 약간 그래요. 돈만 많으면 팔 수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적을 생각하거든. 뭐 레버쿠젠 임대 이적이 다시 얘기 나온 정도 할 정도로 본인도 어느 정도 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적을 좀 생각하고 있다. 팀 옮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선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구단은 아직 뭐 그쵸.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본인한테 이적 제의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고 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보르센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돈만 맞으면은 팔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이다. 일단은 뭐 아주 그냥 괜찮은데? 그러면은 괜찮죠? 네.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이적 루머 중에서는 가장 좀 희망적이라 그래야 되나? 네. 영입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앞에보다는. 사실 제가 브란트를 제일 추천한 이유가 이 친구는 윙에서도 기본 평타 이상 해줄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당연히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레버쿠젠 마지막에서도 3선에서 터졌고 도르트문트에서도 3선으로 터져서 이적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선수 한 명만 산다고 쳐서 좀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되게 다재다능한 게 쓸 수가 있어요. 되게 팀에게 도움이 되죠. 지금 뭐 나이스가 도움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입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돈값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이정료는 저희는 아직 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쵸. 추정을 할 수 네. 없는데 뭐 레버쿠젠에서 도르트문트 갔을 때를 생각을 하고 현재 위상 정도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한 3천만 유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은 뭐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생각 들진 않는데 근데 현재 폼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뭐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도 아쉬우니까 네.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다들 뭐 3천만, 4천만 나오는데 예. 최소 3, 4천만 원 줘야 돼요. 유로가 아니라 파운드로. 파운드. 아니,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로 많이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최소 한 3천만 파운드에서 진짜 최대한 4천만 파운드까지 줘야 돼요. 진짜. 근데 어쨌든 뭐 이적 시장 뭐 여름 자금까지 끌어와서 네. 필요한 두 자리는 메꾸고 간다는 건데 정책이니까 그쵸. 뭐 이 정도 금액이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지난 여름에도 아와를 우리가 그렇게 그치. 밀었는데 일단 그 브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스날 이적에 대해 의지가 있나 없나 제일 중요해요. 이러면 진짜 급물살 탈 수 있고 왜냐면 어쨌든 그 미드필더 확실히 돈을 쓴다고 이미 정책이 결정 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메르데사커의 추천으로 저희 이제 리스트 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마침 또 에이전시가 갔다. 네. 그리고 이제 돈 맞고 선수가 아스날 이적을 뭐 희망을 하면은 겨울에 충분히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명은 항상 나오던 선수이고 네. 한 명은 좀 뜬금없이 좀 나왔던 선수예요. 네. 일단 이스코랑 디오 코스타 네. 두 선수 이제 이적설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뭐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30세가 넘어가면은 되도록이면 안 사온다. 그쵸. 뭐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급 아닌 이상이야.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디오 코스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안 온다. 네. 예. 또 이제 뭐 다른 팀하고 뭐 얘기가 좀 많이 됐다고 실제로 있어? 울브스랑 이미 거의 개인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많이 진척이 돼 있으니까요. 예, 뭐 어쨌든 디오 코스타는 뭐 저희한테 뭐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에이전트 명함 돌리기? 그쵸. 그런 느낌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스코도 있는데 이거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가능할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굉장히 낮은데 왜냐면은 낮은 이유가 이 선수가 일단 주급 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선수 본인이 스페인 내 이적을 선호해요. 나리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서 그거를 설득을 하고 그 주급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뭐 임대료를 준다. 이러고 하면 임대 이적이 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스코는 뭐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스페인을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설득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높은 주급도 우리가 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줘야 되고 네. 이래야지 이스코가 이제 네. 아스날로 넘어올 수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채팅방에 하메스 얘기 나왔는데 하메스도 에버튼을 올 수 있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선수 본인이 원래는 라리가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프리미어리가 좀 부정적인데 안젤로티가 설득해서 데려온 거예요. 안젤로티가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적절한 이적료까지 쥐어줬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메스처럼 선수 본인이 설득이 되고 구단과는 완전 이해관계 맞아 되지 않는 이상은 좀 굉장히 이적하기 좀 힘들죠. 가능성이 낮죠. 그냥 브란트 사오는 게 빠를 것 같아. 이스코 맞아. 임대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총 5곡지 네. 이렇게 이제 오늘 1월 3일 이적 루머 외질 살리바 크리스티 브란트 이스코 디오코스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외질은 특정 조건이 맞을 때에 1월 말 정도에 등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다음에 살리바는 뭐 잉글랜드 내 임대로 가닥을 잡고 있고 네. 판매도 가능하나 그거는 금액이 맞을 때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네. 그다음 크리스티는 에이전트가 명함 돌린 것 같다. 솔직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다음 브런트는 페어가 추천을 했고 마침도 같은 에이전시이고 선수 의지와 돈만 맞으면은 충분히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스코랑 디오코스타는 정책 기조상 굉장히 이제 희박한 루머이고 네. 뭐 이미 울버햄튼과 좀 많이 링크가 되고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저희는 이제 체크가 된 상황이고요. 네. 네. 이스코도 역시 이제 가능성이 낮고 그 이유는 선수를 스페인을 떠나도록 설득을 해야 되고 주급도 굉장히 높고 네, 임대료도 부담되죠.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